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탄핵대전, 악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짓을 한 거죠. 현대 민주주의에서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이름 임명된 분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여러분들 3,000명 정도의 경찰력을 동원해가 이런 감방에 쳐넣은 겁니다. 악한 자들의 사악한 짓이 이번에 바로 탄핵 전국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을 정치 논평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 국회의원을 지낸 차명진 의원이 글을 참 잘 쓰네요.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것을 두고 맛깔나게 글을 쓴다 이렇게 하는데, 글도 짧고 경쾌하고 그렇게 글을 잘 쓰네요. 언론계에 계셔도 상당히 입신을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명진 의원의 여름 논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탄핵 전국을 바라보는 논평입니다. 이번 탄핵 전투에서 이재명 일당의 졸전 작전 실패는 눈부실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나 실책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악한 짓을 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했거든요.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일의 추진 과정이 그렇게 탁탁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역모를 꾀했기 때문에, 탄핵 공작을 꾀했기 때문에 작전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면서 이재명이라는 쟈범을 대통령시키겠다는 졸렬한 목표에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악한 거죠. 탄핵 재판을 이런 서두른 것도 모두 다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한 부분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도 악했고 수단도 악했고 도구도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들이 잘 꼬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란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군대 동원도 안 됐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민주당의 배지 대부분은 뒷짐을 진 채 관망했고 100만 정의 민주노총도 발을 뺐습니다. 대신에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들 3명이 나섰는데 무리수에 이재명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는 좌파가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부역을 했던 거죠. 오동훈 공수처장이나 차은경 서부지법의 이런 영장 발부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한 겁니까?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한동훈이 제가 볼 땐 계산을 한 거죠. 오세훈이 뭡니까? 계산을 한 거죠. 저하고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많이 다른 사람들 같습니다. 안철수 이름 다 계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최재형이 이름 다 계산한 거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김문수가 계산 안 하잖아요. 김문수가 계산 안 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가 계산했습니까? 계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사실 나경원 의원한테는 조금 섭섭하게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당대표 선거에서.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아마 첫 전화를 나경원 의원이 받은 것 같거든요.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렇게 싸워줬어. 그게 이제 구김살 없이 큰 사람들은 그렇게 반듯한 거죠. 김문수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타협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면 그런 정도의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을 두고 이런저런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이 흠결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에 비하게 되면 사람이 반듯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웠으면은 그렇게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이번에 제대로 본 거죠. 야, 나경원 의원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본 겁니다. 아마 윤상현 씨도 그렇게 봤을 겁니다. 세상 살면서 좌고우면해야 될 때가 있고 똑부러지게 뭡니까 자기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탄핵을 주동했던 3인방인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은 아주 하수인 거죠. 시중에 잡배보다 못한 겁니다. 시중에 잡배보다. 그러니까 평화시에는 대부분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림자가 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이 되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 이쪽에 이로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탄핵 의결 바로 전에 오세훈이 탁 입장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동훈이나 이런 사람들도. 서울고검장인 박세연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번에 이런 한편의 드라마를 다 본 겁니다. 삼국지하고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군상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계와 결기를 어떻게 벌이는 걸 다 본 겁니다. 이재명 일당의 졸전과 대비해서 윤 대통령과 자유우파의 한략이 눈부십니다. 왜 눈부십니까? 추구하는 가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구해야겠다. 그것이 내 책임이다. 예, 윤 대통령 그런 여러분들 뭐죠? 고결한 가치가 있으니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여러분들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념이 사람을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동기인 거죠. 자유우파의 하락이 눈부셨습니다. 나라를 구해야겠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진영하고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윤 대통령 진영은 계엄 초기의 공무원의 배신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비협조, 주류 언론의 적대적 태도 때문에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난 거죠. 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질 수 있냐, 이렇게 한탄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초보 정치인이자 내란범에서 구구의 영웅이자 특정 정치 사조의 상징적 인물로 윤 대통령이 격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규군이 줄행량 쳐버린 그 자리에 수백만 명의 의병이 들어찼습니다.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탄핵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힘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여론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득은 젊은 분들이 계몽을 한 겁니다. 젊은 분들이 계몽이 돼 가지고 자기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권력을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죽구나 하는 부분을 계몽된 젊은이들이 늘어난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계몽령의 여러분들 혜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차명진 의원의 논평에 여러분들 가치가 여기 드러나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 그런 성부사입니다.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게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열광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지자가 모일 이유를 만들어준 겁니다. 참 괜찮은 남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 아닙니까? 정치판에 들어가게 되면 다 사람들이 변절해 가지고 그냥 계산기만 두드린 줄 알았는데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윤 대통령은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사람이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공적인 판단을 거르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사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옳은 일에 대해서 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감동인 거죠. 감동. 두 번째, 윤 대통령은 이념의 힘을 압니다.
그런 줄곧 반국가 세력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립구도를 내세웠고 계몽령이라는 구호로 명분을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실됨 진정성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조작을 가지고 더더욱 감동시킬 수 없는 거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실과 진정성에서 많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공병호 TV가 탄압을 한참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분들이 선거 부정을 다루지 말고 다른 주제로 다 바꿔라 이런 요구들이 많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세월이 가더라 설령 내가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5년간 굴곡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끌어와서 대통령의 계몽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전부를 다 까발리게 된 겁니다. 그게 이런 진실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거죠. 대통령의 승리는 진실의 승리고 진정성의 승리고 진실됨의 승리인 거죠. 그건 사기를 가지고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동훈과 이재명과 박찬대와 민주당의 이름들이 힘은 뭐였는가 사기와 조작과 거짓과 위선이었거든요. 그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한 계엄이 성공한 계엄으로 둔갑했습니다. 뭐 단순히 성공한 계엄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일을 한 거죠. 윤 대통령이. 왜냐하면 좌익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얼마나 잠식되어 있는 것을 단박에 뭡니까 국민들에게 그냥 알리게 되는 대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탄핵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각성을 한 겁니다. 국민들은 자각을 한 것이고 국민들은 계몽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거죠. 윤 대통령의 진실됨이 윤 대통령의 반듯함이 참 반듯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동갑으로서 이러면 저는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사람이 참 반듯하구나. 사람이 참 진실되구나. 그런 정치인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야바이꾼들이 판을 치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정치판에서 사람들은 보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 겁니다. 유일하게 정치인들 가운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들 거듭 약속을 한 겁니다. 그의 지도력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수백만 명의 동지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후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단련되어 왔고 다시는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 붉게 물든 대학에서 공산주의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2030 지원군입니다. 지금 대학 교수들은 4050 세대가 주력일 겁니다. 전국의 대학들에서 대학 중심이나 단과대학 중심으로 단 한 번의 비상선 시국선언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불물뜨듯이 터진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 자유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훈련이 없어도 백전불태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나 보상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십자군입니다. 결론적으로 좌파의 졸전은 이념부재 탓이고 우파의 활약은 반석 위에 쓴 이념 덕택입니다. 좌파의 졸전은 거짓의 탓이고 우파의 활약은 진실의 탓일 수 있는 거죠. 진실이 이긴 겁니다. 거짓과 사기를 가지고 뭡니까 국가 권력을 도둑질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좌익들이 부정성을 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해 온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도둑질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2023년 4월 10일 총선에서 280만 표 지역구에서 280만 표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254개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름 더해줘 가지고 권력을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상황이 상당히 여러분들 복잡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번 체제전쟁은 정신무장이 월등한 우파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번에 탄핵은 사악한 자들이 저지른 사악한 짓인 거죠. 이번 탄핵은 계엄령에서 계몽령으로 돌변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치부를 다 드러내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탄핵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진실됨과 진정성과 그리고 진심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고, 기성세대들은 대통령의 계엄령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레거시 미디어, 주류 미디어에 여러분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AI 검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탄핵의 빛과 그림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더더욱 젊은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부정선거를 인식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 홍콩처럼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과 노태악이 무진장 노력하더라도 부정선거를 덮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